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58이죠. 여러분, 30년을 꼬박 한 집을 지키며 세금도 관리비도 단 한 번 안 밀렸는데 하루아침에 당신 집 아니니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20해 전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때 저는 38이었어요. 시댁 소유 다세대 건물 반지하에 남편 성우와 세 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큰딸 서윤이가 18, 둘째 서연이가 16, 막내 수민이가 13이었습니다. 반지하라고 해서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겐 정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좁긴 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제가 이 집에 온 건 29살 신혼 때였어요. 처음엔 정말 임시로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만 있다가 나갈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한 해 두 해 흘러 이곳이 진짜 우리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 계단을 올라가 건물 앞을 쓸었습니다. 우편물도 정리하고 화단에 물도 줬어요. 복도 전구가 나가면 제가 갈아 끼웠고 수도가 새면 제가 고쳤죠. 이웃들도 자연스럽게 저를 이 집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택배도 제가 받아주고 작은 다세대 단지 전체가 모여 있어서 관리사무소도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이동철 씨도 늘 저와 상의하며 일 처리를 했습니다. 영자 씨, 이번에 보일러 점검 언제 할까요? 영자 씨 덕분에 이 건물이 항상 깨끗하네요.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말 제가 이 집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제가 처리하게 됐어요. 각종 고지서가 오면 당연히 제가 확인했습니다. 세금이며 공과금이며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 일이니까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성우도 그런 제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영자야, 고생이 많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을까? 뭔 소리예요? 당연한 일인데. 정말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분도 제 정성을 고마워하셨어요. 영자야, 내가 손재주가 좋아서 집안이 든든하다. 어머님, 제가 할 일이죠. 하루는 큰딸 서윤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이야.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빠,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던데? 그건 어른들 사정이 있어. 나중에 엄마 이름으로 바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시아버지는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셨거든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집안 재산은 장손이 물려받아야 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김장 준비를 하면서 성우와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자고 집안이 조용했죠. 영자야, 너 때문에 이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 성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야. 내가 매일 쓸고 닦고 고치고 이 집을 사랑하잖아.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집인데. 그래, 우리 집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성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아버지가 뭐요? 아직은 전통을 고집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성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언젠가는 내 명의로 옮길 거야. 제 심장이 쿵했어요. 정말요? 물론이지. 내가 이 집을 이렇게 돌보는데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해.
성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참아. 아버지 마음이 바뀔 때까지. 그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어요. 언젠가는 정말 제 명의로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 후로도 더욱 열심히 집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랐고 저는 변함없이 이 집을 지켰어요. 그 시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반지하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우리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30년 동안 쌓아 올린 평온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일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중 모임이 있었어요. 박문기 어르신 댁에서 열린 모임이었죠. 평소보다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어른들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저는 늘 그랬듯이 차 준비를 했어요. 문중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분도 제 옆에 앉으셨어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박문기 어르신이 입을 여셨어요. 90을 넘은 연세에도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 재개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달 전부터 동네에서 소문이 돌긴 했거든요. 허름한 다세대에까지 재개발 추진위원회 전단지가 붙었었죠. 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보상금이 상당할 거라고 한다. 건물당 몇 억은 될 것 같아. 다른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모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박문기 어르신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제게 시선을 던졌어요. 박씨 집안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는 거야.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드디어 제 명의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나 싶었거든요. 영자가 그 집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 재산은 원래 혈통이 있는 법이지. 뭔가 이상했어요. 혈통이라니요. 그때 장손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50살이 된 진수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부동산 쪽에 밝다고 소문났어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고모님도 안녕하세요. 진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저한테도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고모님, 이거 용돈이에요. 진수가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명절 때마다 챙겨주던 그 봉투였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늘 건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진수야, 이야기해봐라. 박문기 어르신의 말에 진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재개발 보상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그 다세대 건물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요. 진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상속 절차를 밟으면 장손인 제게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손에게 승계라니요. 잠깐만, 진수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모가 그 집에서 30년을 살았잖아. 재산세며 관리비며 전부 고모 이름으로 고모 돈으로 냈어. 고모님, 그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수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덕분에 집이 잘 유지됐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소유권과 별개 문제라서요. 법적으로 별개라니요. 30년을 지켜온 제가 별개라고요. 사실 진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형님은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70이 훌쩍 넘으셨지만 병약해 거의 바깥 출입도 못하셨죠. 문중 어른들 말씀으로는 이제 집안 대소사는 진수가 맡아야 한다며 사실상 장손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가족들 책임져야 하니까요. 진수에게도 사정이 있긴 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 회사 윗선에서도 투자성과 압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 부모님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진수 말이 맞다. 박문기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은 혈육이 물려받아야 하는 법이지. 보상금도 당연히 장손인 진수가 받는 게 맞아. 혈육. 그 말이 가슴을 찔렸습니다. 어르신, 혈육이 집을 지킵니까? 제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청소하고 돌본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자야. 시어머니 정분이 제 팔을 잡으셨어요. 어른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어머니, 저는 지금 억울해서 그래요. 제가 그 집에 쏟은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영자야, 내 수고는 인정한다. 하지만 집안 전통이 있는 법 아니냐. 문중의 재산은 장손이 이어받아야 한다. 조상 때부터 그래왔어. 어른들이 하나둘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고모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진수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물론 고모님께 피해 안 끼치게 할 거예요. 이주할 곳도 제가 알아보고요. 고마워, 진수야. 그래도 고모님,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진수의 표정에 미안함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위임장입니다. 진수가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께서 서명해 주시면 모든 절차를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바라보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정부나 서명해라. 박문기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문중을 위해서야.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 집은 제가 지킨 집이에요. 제 30년이 들어있는 집이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도장을 꺼내고 계셨어요. 영자야,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영자가 눈물로 항변할 때 정부는 눈을 피하고 손이 더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도장이 서류에 찍혔어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님, 정말 죄송해요. 진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준비라니요. 30년을 지켜온 제 집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요. 진수야. 제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너는 그 집에 와본 적이 몇 번이나 되니? 명절 때 잠깐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다잖아. 고모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소홀했죠.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책임지려고 해요. 가족이니까요. 가족. 30년을 함께 산 저보다 피 한 방울이 더 진한 가족. 영자야, 그만해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결정된 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일. 어르신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가 그 집에서 30년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말썽 피운 적 있습니까? 어른들이 조용했어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영자야. 박문기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어요. 내 마음은 안다. 하지만 규칙이 있는 법 아니냐. 규칙. 30년의 땀과 정성보다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10분이면 오는 길인데 1시간은 걸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 막막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집에서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어버렸다니. 정말 피가 제가 흘린 땀보다 진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중회의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꿈만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평상시처럼 지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건물 앞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고 우편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차없이 다가왔어요. 영자 씨, 관리사무소 이동철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건물 소유권 변경 관련해서 서류가 왔어요. 이동철 씨가 공문을 보여줬어요. 법원에서 온 상속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제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 계좌도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제 통장에서 나가던 돈들이 이제 남의 계좌로 간다고요. 영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시고. 이동철 씨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딸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그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야? 큰딸 서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 같다. 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 엄마가 30년 동안 살았는데 우리도 어릴 때부터 지냈고 둘째 서연이도 화가 나 있었어요. 그냥 안 나간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막내 수민이도 기가 찬 듯이 말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억울해요. 딸들이 제 편에서 화내주니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어른들 결정에 대들 수는 없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야. 엄마, 그래도. 됐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분함이 역력했어요. 언니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끼리도 이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진수야, 어떻게 왔니?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앉아서 할까요? 진수가 들어와 앉았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고모님, 상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래, 들었다. 그래서 이주 준비를 슬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주 준비.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진수야, 고모가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그냥 나가라는 게 맞니? 고모님. 진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럼.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서 제가 집안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재개발 일정도 생각보다 빨라졌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될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라니요.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진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 큰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에요. 한 푼도 제 몫이 아닌데. 물론 이사 비용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사 비용. 30년의 추억을 이사 비용으로 계산하자고요. 그때 시어머니 정분이 들어오셨어요. 영자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니? 어머니, 진수가 이주 준비하라고 하네요. 아, 그래. 시어머니의 반응이 의외로 담담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표정이 편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할게요. 진수가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했어요. 고모님도 좋은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요즘 전셋값 많이 오르잖아요.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좋은 곳. 30년을 살아온 이곳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진수가 돌아간 후 시어머니와 둘만 남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자야.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마음이 무거워.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문중회의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어른들이 다 그렇게 결정했잖니. 그래도 어머니, 제가 이 집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아시잖아요. 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젊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을 비우라고 하더라고. 억울했지만 참았지. 시어머니도 과거에 상처가 있으셨나 봐요. 너도 참아야 해. 그게 며느리 도리야. 참으라고요. 또 참으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보니 제가 매일 보던 풍경이었어요. 골목 끝 가로등, 옆집 베란다의 화분들. 문득 남편 성호 생각이 났어요. 15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성호. 여보, 당신이 약속했잖아. 언젠가는 내 명의로 해준다고.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시아버지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전통을 고집하셨지만 제가 집을 잘 돌보는 걸 모르지는 않으셨어요. 가끔 수고한다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도 없고 오직 혈통이라는 이름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건물 앞을 비질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영자 씨, 이동철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달부터는 관리비 납부자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동철 씨도 안타까워하는 게 보였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 30년 먼지가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았나 싶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남편 성우와 어린 세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 웃음소리 들으려고 30년을 버텼는데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이냐.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30년의 추억이 모두 담긴 이 집을. 어느 날 큰딸 서윤이가 찾아왔어요. 서윤이는 구청 토지과에서, 서연이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막내 수민이는 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구청 기록 창고에서 찾아봤어요. 서윤이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30년 동안 낸 재산세, 관리비, 공과금 납부 내역이에요. 모든 납부자 이름이 박영자로 되어 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30년치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내 30년이야. 서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허튼 손으로 지킨 날이 없었는데. 둘째 서연이도 왔어요. 엄마, 손 좀 보여주세요. 왜? 서연이가 제 손을 자세히 봤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 잔뜩 잡혀 있고 오래된 화상 흉터도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진단서 받으세요. 엄마 몸이 증거예요. 몸이 증거라니? 30년 동안 이 집을 돌본 증거라고요. 과사용으로 인한 손목 질환이랑
화상 흉터 진단서 받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며칠 후 막내 수민이도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세입자 권리와 재개발 보상 가이드예요. 이런 게 있어? 네, 장기 실거주하면서 관리비 부담한 경우에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민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 이동철 씨가 찾아왔어요. 영자 씨, 혹시 몰라서 관리비 영수증 사본을 모아뒀어요. 이동철 씨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30년치 관리비 납부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딸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자료는 훌륭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며 말했어요.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실거주자, 권리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소용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시도해 볼 만하지만 승산은 높지 않아요. 변호사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구청 재개발 담당자를 만났어요. 실거주자로서 협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님, 협의 대상은 소유자 위주로 진행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유자와 먼저 합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돌고 돌아서 진수와 합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진수의 압박이 더 강해졌어요. 어느 날 감정평가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모님, 재개발 절차상 필요한 일이에요. 미리 말도 안 하고? 죄송해요. 급하게 진행해야 해서요. 감정평가사들이 집을 둘러보는 동안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30년 동안 가꾸고 돌본 이 집을 남들이 와서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니. 고모님, 평가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진수의 말투가 예전보다 차가워졌어요. 또 며칠 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 관리비 납부 계좌를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누가요? 진수 씨요. 소유권 변경 절차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낸 건데. 죄송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둘째가 이 집과 연결된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도 이야기해 봤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영자야, 나도 고민이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진수 말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다.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니? 결국 시어머니도 저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변호사도 승산이 낮다고 했잖아요. 계속 싸우면 엄마만 힘들어져요. 언니가 뭔 소리야? 서연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지킨 우리 집인데 그냥 포기하라고?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야. 현실이라니? 이게 말이 돼요? 수민이도 서연이 편을 들었어요. 언니, 엄마 마음 생각 안 해요? 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만해, 다들. 엄마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정말 그 집에서 나가는 거야? 이웃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보상금 받으면 괜찮겠네. 저는 보상금 못 받아요. 왜? 집이 제 명의가 아니라서요. 그럼 30년 동안 뭐하러 살았어?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뭐하러 살았을까요?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봤어요. 실거주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고모님,
이게 뭐예요? 진수가 내용 증명서를 들고 찾아왔어요. 법적으로 다투실 생각이세요? 진수야, 고모도 권리가 있잖아. 고모님, 법은 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진수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명도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요. 고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명도 소송. 그 말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건가? 딸들도 갈라져 있고 시어머니도 도와주지 않고 법까지 저를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지만 이제 이 모든 걸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어요. 명도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진수가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법원까지 가야 하는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관리사무소 게시판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퇴거 안내 공문이 붙어 있더군요. 영자 씨, 정말 죄송해요. 이동철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수 씨가 법적 절차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공문을 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30년 살았는데도 나가야 하나? 법이 그런가 보지.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오니 전기요금 고지서가 와 있었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진수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30년 동안 제 이름으로 오던 고지서가 이제 남의 이름으로 온다니. 그때 서윤이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 주민센터 쪽으로 나와보세요. 급해요. 무슨 일인지 몰라 후다닥 나갔어요. 주민센터 뒤편에 가보니 서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데서? 엄마, 저기 봐요. 서윤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소각 드럼통이 있었어요. 누군가 불을 피우고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진수였어요. 뭔가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거 우리가 모은 영수증들 같아요. 서윤이의 말에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갔어요. 정말 관리비 영수증들이 불길 속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아, 고모님. 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이런 종이 조각으로 내 권리를 흔들려고 하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라고요? 이게 제 30년의 기록인데. 진수야, 이게 내 증거들인데. 그때 서윤이가 젖은 코트를 벗어서 불길에 덮었어요. 어머, 뜨거워. 하지만 서윤이는 불길을 끄려고 계속 덮었습니다. 다행히 불이 꺼졌어요. 영수증들이 일부 탔지만 도장과 날짜가 살아남은 핵심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민이와 서연이도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수가 우리 증거들을 태웠어. 그런데 엄마,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서연이가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한테 받은 위임장이 이상해요. 뭐가? 할머니는 평생 도장만 찍으셔서 서명을 못 하시잖아요. 도장 찍힌 곳 이외에 여기는 서명이 되어 있어요. 서연이의 말에 모두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복도 CCTV 영상이에요. 수민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수 오빠가 봉투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진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니?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거 명백한 위조예요. 딸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 땀이 죄냐? 고모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딸들이 막아섰어요.
오빠,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위조하고 증거까지 태우려 했잖아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딸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이야기할 때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요. 서윤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진수 오빠가 위조까지 했다면 법정에서 싸워야 해요. 하지만, 하지만 뭐야? 엄마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를 이렇게 속인 거잖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자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현실적이라니? 엄마가 옛날부터 계속 쭉 살던 집인데. 수민이도 서연이 편을 들었어요. 언니, 엄마 편에서 생각해 봐요. 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니 더 절망스러웠어요. 더욱 속상한 건 시어머니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진수가 위조까지 했어요. 뭐라고? 위임장을 위조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한숨을 쉬셨어요. 영자야,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나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자야, 미안하다. 내가 무력해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결국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진수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고모님 명도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인멸이나 위조 같은 말씀은 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모님이 계속 버티시면 강제 집행도 가능해요. 그럼 더 곤란해지실 텐데요.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위협.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게 다 부질없었던 걸까요? 남편 성우가 약속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내 명의로 옮길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성우도 세상을 떠났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8살 제 얼굴에 30년의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중얼거렸어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진수야. 네, 고모님. 나가겠다. 고모님 현명한 결정이세요. 현명한 결정이라니요. 이런 게 현명한 결정인가요? 하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30년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고모님, 이사할 곳 알아봤어요. 진수가 전화로 말했어요. 제가 포기한다고 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어디를? 투룸 오피스텔인데 괜찮은 곳이에요. 전세금은 제가 처리할게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사는 언제 하실래요? 글쎄, 일주일 후? 알겠어요. 이사업체도 제가 부를게요. 하지만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알았어요. 그의 속내는 오직 재개발 보상금에 가 있었습니다. 고모님을 정리했다는 안도감이 목소리 사이사이에 묻어나더군요. 그렇게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입던 옷들, 남편과 함께 쓰던 그릇들, 제가 직접 고친 가전제품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요. 딸들이 와서 짐 정리를 도와줬어요. 이거 다 가져가야 해요? 응, 다 소중한 거야. 특히 재봉틀은 꼭 가져가야 했어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한 동반자였거든요. 이사 전날 밤 혼자 집을 둘러봤어요.
반지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전부였던 곳이었습니다. 안녕. 벽을 쓰다듬으며 인사했어요. 새 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이전에 살던 곳과 사이즈가 비슷했죠. 반지하보다는 깔끔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더 밝고 좋네요. 딸들이 위로해줬지만 저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은 멍하니 지냈어요. 30년의 루틴이 한순간에 끊어진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건물 앞을 쓸 것도, 화단에 물을 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엄마, 포기하셨다고 들었어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엄마, 그래도. 서연이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됐어. 너희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막내 수민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는 포기 못해요. 수민아, 진수 오빠가 위조까지 한 건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수민이의 눈에서 불같은 의지가 보였어요. 엄마가 그동안 흘린 땀이 그렇게 가볍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맞아. 언니 말이 맞아. 서연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끝까지 도울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윤이가 걱정스럽게 말하려다가 잠깐 멈춰섰어요. 아니야. 언니들 말이 맞아. 엄마, 제가 구청에서 일하면서 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권리를 찾을 방법이 있어요. 딸들이 모두 제 편에 서주니 힘이 났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정분이 방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와 아이들을 번갈아 보더니 영자야, 나도 진수 편을 들긴 했지만 내 말도 맞는 것 같구나. 짧게 내뱉고는 곧 입을 닫으셨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엄마,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때 구석에 놓인 재봉틀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 집으로 옮겨온 후 한 번도 만지지 않았던 재봉틀이었습니다. 재봉틀을 꺼내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피? 집을 지킨 건 피가 아니라 내 땀이었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뭐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 정리 좀 하는 거야. 사실은 마음속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체념하려던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피보다 땀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자.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너희들이 맞다. 진수가 위조까지 했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딸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지. 서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법원 민원실 가서 무료 법률 상담 받아볼게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해요. 가처분이 뭐야? 등기 이전이랑 보상금 지급을 일단 중단시키는 거예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요. 서윤이의 설명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 네, 위조 의혹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서연이도 나섰어요. 엄마, 병원에서 정밀 진단서 받으세요. 진단서를 또? 엄마 손이랑 허리요. 30년 동안 집 관리하면서 생긴 모든 상처들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엄마 몸이 증거라는 거네. 맞아요. 엄마가 얼마나 그 집을 위해 희생했는지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수민이도 거들었어요. 제가 무료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주거복지 쪽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세입자 장기 거주 권리도 주장할 수 있어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딸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저를 도우려고 하니 든든했어요. 며칠 후 서윤이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어머님, 자료를 보니 충분히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법원 상담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30년 실거주 기록도 상당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신청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서윤이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해줬어요. 엄마, 여기 서명하세요. 가처분 신청서에 제 이름을 적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 다음 날은 서연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어머님, 손목과 어깨가 많이 아프시겠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제 팔을 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반복적인 관리 작업을 하셨다고 하니 만성 과사용 증후군이 명확하네요. 과사용 증후군이요? 네,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화상 흉터도 여러 개 보이고요. 보일러랑 가전제품 고치다가 다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상세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무기록 사본도 같이 받을 수 있죠? 물론이죠. 수민이도 약속한 대로 무료 변호사를 연결해줬어요. 어머님, 주거복지 차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장기 실거주자 권리는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후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위조 의혹에 대한 필적 감정도 신청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해요. 서윤이가 말했어요. 얼마나 걸려? 한 달 정도요.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왔습니다. 진수 측 변호사가 단순 거주일 뿐 권리는 없다는 반박 의견서를 낸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딸들이 밤새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 주었어요. 이 싸움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천천히 재봉틀을 돌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워보자. 내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보자. 딸들과 함께 모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도울게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딸들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고마워, 얘들아. 뭐려? 당연한 일이죠.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기뻤어요. 정말요? 네, 등기 이전과 보상금 지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위조 의혹은 어떻게 됐어요?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됐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 말이 인정받은 거였어요. 딸들에게 전화했어요. 이겼다. 가처분이 인용됐어. 정말요? 엄마. 딸들도 기뻐했어요. 그날 밤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재봉틀에 손을 얹었습니다. 탁, 탁, 탁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가 아닌 땀으로 지켜온 제 세월처럼 이제 제 손이 다시 길을 열고 있었어요. 피보다 땀이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에 보여줄 시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가처분 인용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났을 때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모님 만나서 이야기해요. 뭘?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진수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조금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그 집 앞에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그 집. 제가 30년을 살았던 그 집 앞에서 말이에요. 딸들과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집 주변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곳곳에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표시가 붙어 있었고 가림막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쓸던 그 자리, 화단에 물을 주던 그 자리.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이제 끝을 낼 시간이야. 곧 진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분도 지팡이를 짚고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문중 어른인 박문기 할아버지까지. 고모님, 진수가 인사했어요.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영자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오늘로 정리하자꾸나. 박문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처분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야. 진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고모님, 법정에서 이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지. 해봐야 알겠지. 그때 서윤이가 큰 봉투를 꺼냈어요. 오빠, 이거 봐요.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의 재산세 납부 내역, 관리비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예요. 납부자 이름이 전부 박영자로 되어 있어요.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예요. 서윤이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건 진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도장만 찍으셔서 서명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서명이 되어 있어요. 수민이가 거들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장기 실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보상 협의 대상이에요. 수민이가 법률 안내서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 세입자 권리 안내에 명시되어 있어요. 박문기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게 사실이냐? 네, 할아버지. 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집안돌이는. 그때 서연이가 나섰어요. 이 손 보세요. 서연이가 제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이 손이 이 집을 30년 동안 지켰어요. 손등에 굳은 살과 화상 흉터들이 선명했어요. 여기 진단서도 있어요. 과사용 증후군이랑 화상 흉터에 대한 의학적 기록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엄마 몸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정분이 제 손을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영자야. 어머니. 내가 늦게 배웠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문중돌이는 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박문기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진수야. 네, 할아버지. 내가 틀렸다. 박문기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이셨어요. 피가 아니라 땀이 집안이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3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이렇게 관리했다면 그게 진짜 집 주인이지. 박문기 할아버지의 말에 진수의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그래도 도리는. 그때 이동철 씨가 이웃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이동철 씨. 영자 씨가 30년 동안 이 집의 주인으로 사는 것 다 봤습니다. 이동철 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집을 지킨 건 피가 아니라 영자 씨 손이었습니다. 맞아요. 다른 이웃들도 거들었어요. 정말 성실한 분이에요. 영자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진수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박문기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진수야, 이제 인정해라. 할아버지, 땀으로 지킨 집은 땀 흘린 사람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에 진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영자야. 박문기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한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날 대문 앞에서 모든 게 정리됐어요. 30년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들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도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해내신 거예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이제 정말 엄마 집이 생기는 거네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 집에 대한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 힘으로 찾아낸 권리였고 제 땀으로 증명해낸 가치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피보다 땀이 진하구나. 정말 긴 싸움이었지만 끝내 이겨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딸들과 함께, 그리고 진실과 함께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조정이 성사됐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정말요? 네, 상대방에서 전면적으로 합의하겠다고 나왔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등기 이전은 중단되고 위임장 위조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보상금 일부를 어머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요? 상당한 금액이에요. 좋은 새 집을 마련하시기에 충분할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며칠 후 조정 기일에 참석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진수와 마주 앉았어요. 고모님 죄송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봅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떠나는 진수였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정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영자야. 어머니. 나와 같이 차 한잔 하자. 근처 찻집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영자야,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문중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내가 늦게 알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게 내가 잘못이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원망은 접을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딸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정말 엄마 집이 생기는 거예요. 딸들이 기뻐했어요. 새 집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무엇보다 제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이사하는 날 딸들이 모두 도와줬어요. 엄마, 이제 정말 엄마 집이에요. 서윤이가 등기증을 보며 말했어요. 박영자, 제 이름이 적혀 있네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라니. 새 집에 자리를 잡고 며칠이 지났을 때 딸들이 각각 소식을 전해줬어요. 엄마, 제가 구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서윤이가 말했어요. 뭔 일? 민원실에 세입자 권리 체크리스트를 비치했어요. 엄마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요. 정말? 네, 그리고 재개발 관련 상담도 강화했어요. 서윤이의 말에 뿌듯했어요. 막내 수민이도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주거복지센터에 땀의 기록 상담 창구를 만들었어요. 땀의 기록? 네, 집을 오래 관리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상담이에요. 딸들이 각자 자리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봄이 왔어요.
새집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화단은 아니지만 제 손으로 키우는 식물들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어느 일요일 딸들이 모두 놀러 왔어요. 엄마, 밥 해줄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오랜만에 딸들을 위해 밥상을 차렸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으니 따뜻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도움이 됐을까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앞으로도 계속 도울게요. 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구나. 저녁이 되어 딸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옛날 일들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신혼 때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일들. 남편과의 약속, 시아버지의 고집, 시어머니의 갈등, 진수와의 대립.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 없었어요. 모든 게 지나간 일이고 결국 제가 이겨냈으니까요. 베란다로 나가 작은 화분들을 돌봤어요. 새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도 열심히 자라라. 중얼거리며 물을 줬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정분이었습니다. 영자야, 밥 먹었니? 네, 어머니. 어머니는요? 응, 먹었어. 이제라도 너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구나. 좋아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미소가 났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정말 끝났다. 30년의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나는 피 때문에 쫓겨났지만 결국 집을 지킨 건 내 땀이었다. 그리고 그 땀이 우리 모두를 다시 같은 식탁으로 데려왔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새 집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참 곱더군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힘으로 찾아낸 평화 속에서 말이에요. 재봉틀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피보다 땀이 진하다는 걸 이제 세상이 알겠지. 그렇게 저의 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남은 날들은 평화롭게, 딸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찾아낸 진짜 가족의 의미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과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말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흘린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피보다 우리의 땀이 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